쌍둥이 여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난 언니는 웃으며 학교를 개박살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그 통쾌하고 충격적인 복수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서울의 한명문 사립고등학교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 안 텅 빈 복도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옵니다. 3학년 2층 교실 모서리 다윤이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윤은 쌍둥이 중 동생으로 언니인 다율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면 다윤은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죠.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야, 박다윤. 아직도 안 끝났어? 교실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3학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카리스마 때문인지 많은 학생들이 유리를 따랐습니다. 다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유리 뒤로 3명의 친구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평소 유리와 함께 다니는 무리였어요. 다윤은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 좀 도와달라, 과제 좀 봐달라, 이런 작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갚지 않았고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지만 유리의 눈빛이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윤아, 너 요즘 우리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유리가 다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부탁한 수학 과제는 왜 안 가져왔어? 그건 제가 못 풀어서. 다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못 풀어서? 그럼 못 푸는 애가 왜 이 학교에 다녀? 유리의 친구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언니가 걱정할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다율은 항상 밝고 당당했지만 동생을 무척 아꼈거든요. 자신 때문에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와. 알겠지? 유리가 다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윤은 바닥에 떨어진 청소도구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다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언니 다율이 왜 이렇게 식욕이 없어? 라고 물어봤지만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죠.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리와 친구들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고 다윤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지만 그렇다고 결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온 다윤을 보고 다율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표정이 전과 달리 어두웠고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윤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다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괜찮아. 다율은 억지로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율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윤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성적도 점점 하락했죠.
하지만 여전히 다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윤은 평소처럼 홀로 교실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을 가기 위해 서둘러 하교했죠. 조용한 복도에는 다윤의 걸레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야, 박다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다는 거였어요. 뒤따라 들어온 친구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소 거의 다 끝났어요. 곧 갈게요. 갈게요? 누가 가라고 했어? 유리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다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어제 숙제 검사에서 내가 틀렸잖아. 내가 대신 해준 수학 문제 말이야.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다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미리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유리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망신당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돼? 너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때 유리의 친구 중 하나가 다윤의 가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용돈 얼마나 가져왔어? 그건 급식비예요. 내일 내야 해서. 다윤이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식비? 우리가 창피당한 게 급식비로 해결돼? 또 다른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다윤은 가방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4명이 1명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어요. 교실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다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너한테 명령을 받았어? 유리가 다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거야? 다윤은 그제야 진짜로 무서워졌습니다. 평소의 괴롭힘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리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듯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언니에게 말할 거예요. 다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언니, 내 쌍둥이 언니 말이야?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봐. 여기 없잖아. 그 순간 유리가 다윤을 밀쳤습니다. 다윤은 뒤로 비틀거리다가 교실 뒤쪽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충격으로 숨이 막혔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 유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보여줄게. 4명이 다윤을 에워쌌습니다. 다윤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교실 문 쪽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다윤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다윤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일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어떤 위치인지 말이야. 유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알겠지? 유리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갔습니다. 다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있었죠. 해가 지고 교실이 어두워져도 다유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 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다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공포였어요. 복도에서 유리와 마주칠까봐,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곤 했죠. 다율은 동생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윤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밤에 잠꼬대를 하거나 악몽을 꾸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하지만 다윤은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다윤아, 정말 무슨 일 없어? 요즘 너무 이상해. 다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그냥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 받는 것뿐이야. 다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윤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일행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윤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윤이가 일찍 왔네? 유리가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 다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우리 대신 체육 수업을 빠져줘. 선생님한테는 내가 아프다고 말하고. 유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인데요. 다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너 지금 정말 아픈 것 같은데? 유리의 친구가 다윤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맞지? 그날 하루 종일 다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육 수업을 대신 빠져주느라 선생님께 거짓말을 해야 했고,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급식비까지 털어서 빵을 사야 했어요. 그 결과 본인은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방과 후 다윤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유리가 다시 나타났어요. 잠깐 어디가? 청소 안 했잖아. 오늘은 제 당번이 아니에요. 다윤이 말했습니다. 당번이 아니어도 해야지. 우리가 부탁하는 건데. 유리가 다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숙제도 좀 봐줘야 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율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안 되고. 다율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학교에서 할 일이 있어서. 다윤은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웠거든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리는 이제 대놓고 다윤을 하인처럼 부렸어요. 가방을 들고 다니게 하고 급식을 대신 받아오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유리가 무서워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너 정말 쓸모있네. 유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다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착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다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윤은 이미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유리와 친구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느라 자신의 급식비까지 써버렸거든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다윤아, 오늘 우리랑 같이 가자. 유리가 방과 후 다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디로요? 다윤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놀러 가는 거야. 너도 가끔은 놀아야지. 유리의 친구들이 다윤을 애워쌌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초대해 주는 건데 안 갈 수는 없지? 다윤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다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다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하긴 놀지. 유리가 다윤을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너 요즘 우리 말 잘 듣더라. 좋아. 그런데 말이야, 유리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너 때문에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던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윤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럼 왜 담임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을까? 유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담임 선생님이 최근 다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고 표정도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몇몇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이를 다윤이 고자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말했으니까 선생님이 눈치챈 거야.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다윤이 말하려는 순간 유리가 다윤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다윤은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충격으로 숨이 막혔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 고자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유리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 명이 다윤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골목길에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다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시작인데? 유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난 일은 다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 되었습니다. 네 명은 번갈아가며 다윤을 괴롭혔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다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고자질하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해줄 거야. 유리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고 집에 갈 용기도 없었어요. 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다윤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지만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다윤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율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이야? 다율이 다윤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넘어져서. 괜찮아. 다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율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윤의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다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악몽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한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윤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학교에 갈 생각만 해도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석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다윤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오늘은 쉬는 게 어때? 다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가야 해. 다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다윤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와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다윤을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윤이 왔네. 금요일 이후로 좀 어때? 유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다윤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고 칠판의 글씨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몸의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윤아, 오늘도 우리 목 좀 사와. 돈이 없어요. 다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유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방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리는 다윤을 또다시 외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이번에는 학교 뒤편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너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유리가 다윤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다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보다 더 심했습니다. 네 명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윤의 비명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려. 유리가 마지막으로 다윤을 발로 찼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심하게 해줄 거야. 다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지나가던 시민이 다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학생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다윤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병원에서 다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다윤 학생의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율은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윤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것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다율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다발성 외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다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 순간 다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윤아, 언니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다율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다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성격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밤새 다윤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고 차분했던 다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율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다율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다율은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학생 보호자시죠?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피해 학생이 평소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다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다윤이 보인 모든 변화들이 떠올랐어요. 늦은 귀가, 줄어든 식욕, 어두워진 표정.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해서요. 다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찰관과의 면담을 마친 다율은 곧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도 그 학교에 다닐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다율과 다윤은 원래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다율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학교 정문 앞에 선 다율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교무실에서 복학 절차를 마친 다율은 다윤의 반으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율을 반 학생들에게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전학 온 박다율입니다.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율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리와 친구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유리는 새로운 전학생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녕, 나는 유리야.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율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리가 다율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율아,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좋죠. 다율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유리와 친구들은 다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는지, 취미가 뭔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였죠. 그런데 다율아, 너 운동 같은 거 해? 유리의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검도랑 유도, 킥복싱 정도? 다율이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유단자야? 유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모두 이단이에요. 다율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리와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율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혹시 박다윤이라는 학생 알아요?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다윤? 왜? 그냥요. 이름이 비슷해서 궁금했어요. 다율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애. 요즘 학교 안 나와.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왜 안 나오는데요? 다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글쎄요.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유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율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다윤을 괴롭힌 가해자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군요. 다율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니 걱정되네요. 그 순간부터 다율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전학생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과 후 다율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윤이 앉았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봤어요.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다려, 다윤아. 언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다율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율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유리 일행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첫 번째 타겟은 유리의 친구 중 가장 약해 보이는 민지였습니다. 다율은 민지가 혼자 있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화요일 방과 후 민지가 홀로 도서관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율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다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응? 무슨 얘기?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율은 민지 옆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다윤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말이야.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너희가 그 애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다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것도 말이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율의 기운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선택권을 줄게.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하든지. 다율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래? 저는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유리가 시켜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했다고? 그럼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다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내 동생의 상처가 났니? 다율이 민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너희가 다윤이에게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어? 그때 도서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봐. 스스로 자수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설지 말이야. 다율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경찰서에 자수했거든요. 유리는 민지의 부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지 왜 안 와? 연락도 안 되고. 글쎄요. 아픈가 보죠.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지가 학교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민지가 자수했다고?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다윤 학생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자백했대요. 다른 학생이 수군거렸습니다. 유리와 나머지 친구들은 당황했어요. 민지가 왜 갑자기 자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다율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야. 그냥.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민지 때문인가요? 들었어요. 자수했다고. 다율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다율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뭐요? 다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운 전학생인데요. 하지만 유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지의 자수와 다율의 등장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유리는 나머지 친구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율이 뭔가 수상해. 혹시 다윤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해. 조심해야겠어. 유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율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민지는 첫 번째 경고에 불과했고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다율은 병원에서 다윤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나씩 처리하고 있어, 다윤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중환자실의 다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다율은 동생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언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너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율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민지의 자수 이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리와 나머지 친구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다율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다율은 유리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유리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유리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자. 체육관 뒤편으로 와. 다율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어요. 체육관 뒤편에서 둘만 마주선 순간 다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두지. 무슨 말이야? 유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다윤이 내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 말이야. 다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희가 내 동생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가 다윤이. 맞아. 그리고 지금 다윤이는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다율이 유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희 때문에 말이야. 잠깐만. 유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난친 거였어. 설마 그렇게 심각할 줄은. 장난? 다율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온 게 장난이라고? 그 순간 다율이 유리의 목깃을 붙잡았습니다. 검도와 유도로 단련된 다율의 힘은 유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다윤이가 너희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들어줬어? 다율이 유리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바로 그때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기 싸움 나겠다. 다율이가 유리를 혼내주는 거 아니야? 빨리 찍어. 이거 대박이겠는데. 다율은 학생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다윤이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해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유리를 놓아준 다율은 남은 친구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한 명을, 쉬는 시간에는 또 다른 한 명을 말이죠. 모두 같은 방식이었어요.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수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처리하든지. 하나둘씩 다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스스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목요일 오후 마침내 유리도 견디지 못하고 자백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율은 드디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면회가 가능해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다율은 깨어난 다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윤아, 깨어났구나. 언니. 다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미안해요. 언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언니가 미안하지. 몰라봐서. 다율이 다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유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 자수했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고 학교에서도 징계가 내려질 거야. 다율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다윤아,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이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와 함께 쌍둥이 자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유리는 전학을 가야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중징계를 받았어요. 학교 관계자들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한 달 후 다유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율과 함께 말이죠. 언니 무서워요. 다윤이 학교 앞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언니가 옆에 있잖아. 다율이 다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교실에 들어선 순간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다윤을 걱정했던 친구들이 진심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었어요. 다윤아, 정말 보고 싶었어.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줄게. 다윤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자매는 교실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다윤이 혼자서 해야 했던 그 청소를 이제는 둘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로. 다윤이 말했습니다. 고맙긴. 우리는 가족이잖아. 다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앞으로 누가 한 명을 건드리면 둘이 응징합니다. 다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들의 끈끈한 유대를 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윤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두 자매는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만든 거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감동 인생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